할머니, 제발 빨리 나오세요. 며느님이 지금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새벽 3시 다급한 목소리에 72세 정심할머니는 잠에서 벌떡 깼어요. 문 앞에 서 있던 건 반지하에 새들어 사는 조용한 청년 민호였죠. 평소 인사만 나누던 세입자가 이렇게 급하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며느님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이 평생 당하기만 했던 할머니가 완벽한 복수를 시작하는 순간이 될 줄은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정심할머니는 72세였어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서 3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죠. 아들 준석이는 3년 전에 예쁜 며느리 수진이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뭔가 이상했죠. 어머님, 혼자 이런 큰 집에 사시기 힘드시죠? 며느리 수진이는 틈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양원도 요즘 시설이 좋다던데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직 정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반지하에는 6개월 전부터 민호라는 28세 청년이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월세는 30만 원이었는데 할머니가 일부러 저렴하게 받아준 거였어요. 민호는 참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죠. 그냥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호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민호야. 밥은 챙겨 먹니? 할머니도 민호를 친손자처럼 따뜻하게 대했어요.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주기도 했고, 감기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준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민호가 급하게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똑똑똑. 새벽 3시 급한 노크 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깼어요. 할머니 계세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할머니는 서둘러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민호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식은 땀도 흘리고 있었고요.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뭔 소리니? 무슨 일인데? 며느님이 지금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할머니는 민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병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벽이 얇아서 며느님 전화통화가 다 들렸거든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며느님이 정신과 의사한테 전화해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수진이가 왜 그런 일을. 그리고 아들분하고도 통화했어요. 어머니 집 팔면 얼마나 나올지 알아봤다. 정신병원에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말들을. 민호의 말을 들으면서 할머니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거든요. 통장을 자꾸 확인하려고 했던 것, 집 시세를 물어봤던 것,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온 것. 민호야,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니? 네, 할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깨워드린 거예요. 며느님이 내일, 아니 오늘 오전에 정신과 의사를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할머니는 충격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 지금은 놀랄 때가 아니에요. 일단 피하셔야 해요. 민호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피한다고? 어디로?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며칠 계시면서 대책을 세워봐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일이 꿈 같았거든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넌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
민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뭔데? 저는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일을 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보험 사기? 네.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민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며느님의 행동이 처음부터 수상했거든요. 전문가 눈에는 뻔히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며느님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는데. 뭘 알아냈는데? 며느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이런 일을 했었어요. 할머니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전에도? 첫 번째 시어머니도 두 번째 시어머니도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겼어요. 민호의 말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나도. 네, 할머니도 타겟이 되신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동안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민호의 눈에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시작이라니? 며느님의 범행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죄를 다 밝혀서 처벌받게 만들어야 해요. 할머니는 민호의 든든한 모습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도와줄 테니? 물론이죠, 할머니. 저를 믿으세요. 새벽 4시, 할머니와 민호는 급하게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며느리의 계략을 피하는 동시에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할머니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당하기만 하지 않겠어. 나도 싸울 수 있어. 평생 참기만 했던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할머니를 데려간 곳은 조용한 모텔이었어요. 새벽 5시, 할머니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정말 꿈 같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민호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민호는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여러 서류들도 함께 꺼냈죠. 할머니, 사실 제가 6개월 전에 할머니 집으로 이사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네. 제가 조사하던 사건 때문이었어요. 민호는 컴퓨터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이 여자 보이시죠? 바로 수진 씨예요. 화면에는 며느리 수진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도 짧고 화장도 진했어요. 이게 수진이? 네. 본명은 박수진이 아니라 김미영이에요. 할머니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름도 가짜였다고? 네. 그리고 나이도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준석 씨보다 3살 더 많아요. 민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3번 결혼했어요. 모두 나이 많은 남자들이었고 모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할머니는 점점 무서워졌어요. 그럼 다른 남편들은 어떻게 됐는데? 첫 번째 남편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어요. 두 번째 남편은 음식물에 체해서 질식사했고요. 민호의 말에 할머니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수진이가 그런 일을?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럽죠. 그리고 매번 거에게 보험금을 받았어요. 민호는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첫 번째 남편 때 2억, 두 번째 남편 때 3억. 그리고 시어머니들의 재산도 모두 가져갔어요.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럼 나도. 네. 할머니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할 뻔한 거예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민호가 고마우면서도 궁금했어요. 민호야,
그런데 넌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니? 민호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민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네.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호는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수진 씨의 범행을 막고 지금까지의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할머니는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거니? 민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일단 수진 씨는 할머니가 없어진 걸 알고 당황할 거예요. 그럼 더 급하게 행동하려고 하겠죠. 할머니는 민호의 말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수진 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는 거죠. 민호는 가방에서 작은 기계들을 꺼냈어요. 이건 녹음기고, 이건 소형 카메라예요. 이걸로 증거를 수집할 거예요. 할머니는 신기하면서도 걱정되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다 계획해놨어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할머니. 민호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를 들어보니 누군가 할머니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벌써 시작됐어요. 뭐가? 수진 씨가 아침부터 할머니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웃들한테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집을 나가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뻔뻔하게도. 이미 치매라고 소문내고 있네. 네. 그리고 정신과 의사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를 찾으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호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수진 씨보다 한 발 앞서 있어요. 할머니는 민호의 든든한 모습에 용기가 났어요. 그래, 이제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볼 차례구나. 네, 할머니.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오전 9시, 민호는 할머니에게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의 복수가 시작돼요. 수진 씨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도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전 10시, 민호는 할머니에게 더 자세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제 수진 씨의 진짜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의문의 추락사, 원인 불명의 질식사. 모두 수진 씨와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할머니는 하나하나 읽어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수진이가 한 일이라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죠. 민호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수진 씨의 은행 계좌 내역이에요. 화면에는 거액의 보험금들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 사망 후 2억, 두 번째 남편 사망 후 3억, 그리고 시어머니들 재산까지 합치면 총 8억이 넘어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8억이나. 네. 그리고 이 돈들은 모두 도박과 투자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를 타겟으로 한 거죠. 민호는 할머니 집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집 시세가 6억 정도 돼요. 여기에 할머니 예금까지 합치면 할머니는 이제야 며느리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럼 수진이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할머니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민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준석 씨도 공범이에요. 뭐라고? 내 아들이. 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민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집 시세 알아봤어. 6억 정도 나올 것 같아. 정신병원에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 없지? 빨리 처리하자. 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민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준석 씨도 수진 씨에게 세뇌당한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어미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지? 민호는 할머니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어젯밤에 들은 대화가 더 있어요. 더? 네. 수진 씨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이번에 성공하면 정말 마지막이야.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면 돼.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전에 했던 방식이라니. 할머니, 이 녹음을 잘 들어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정신병원에 보낸 다음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고사 처리하면 돼. 보험금까지 타면 완벽하지. 할머니는 기절할 뻔했어요. 보험금이라고?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석 씨가 몰래 할머니 명의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5억짜리 생명보험이요.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럼 수진이는 나를 죽이려고. 네. 안타깝지만 그게 수진 씨의 계획이었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그것도 가족을? 민호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할머니, 분노하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지금은 화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복수예요. 완벽한 복수.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진 씨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거예요. 할머니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어. 수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못하게 해야지. 민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일단 수진 씨는 할머니를 찾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더 급하게 행동할 거예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민호는 가방에서 여러 장비들을 꺼냈어요. 이걸로 수진 씨의 모든 행동을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거고요. 할머니는 민호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정말 든든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머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에요. 그때 민호의 전화가 또 울렸어요. 네, 접수됐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수진 씨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치림에 걸린 시어머니가 실종됐다고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뻔뻔하게도. 네. 하지만 이것도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왜? 수진 씨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 더 큰 죄가 돼요. 민호의 계획은 정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작전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수진 씨는 상상도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전 11시 할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민호야, 이제 정말 복수할 거야. 민호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충격에 빠져 있던 할머니가 이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내 속이 다 뒤집어졌어.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수진이 같은 나쁜 년이 다른 사람들도 해치지 못하게 해야지. 민호는 할머니의 각오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위험하면 어때? 이미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수진이를 가만두지 않겠어. 민호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봐요. 하지만 제 말에 따라주셔야 해요. 물론이지. 넌 전문가잖아. 할머니는 민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민호의 착한 마음씨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그런데 정말 고마워. 왜 갑자기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수진이 계획대로 정신병원에 갇혔을 테고. 할머니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께 많이 신세졌잖아요. 월세도 싸게 받아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이런 일쯤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할머니는 민호가 고마웠어요. 그래도 고마워. 진짜 손자 같아. 할머니, 수진이보다, 내 아들보다 내가 더 가족 같아. 민호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봐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계획을 세워볼까요? 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말했어요. 일단 수진 씨의 약점부터 파악해봐야 해요. 약점이 뭔데?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민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수진 씨는 지금 돈이 급해요. 도박 빚도 있고 투자 실패로 빚도 많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 돈을 노린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으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민호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그 실수를 노릴 거예요. 어떻게? 수진 씨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는 거죠. 민호는 작은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이걸로 모든 걸 기록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는 연기를 좀 하셔야 해요. 연기? 네. 치매에 걸린 할머니 연기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치매 연기를? 네. 수진 씨를 안심시키려고요. 민호의 계획은 정교했어요. 수진 씨는 할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방심하겠죠. 할머니는 민호의 계획을 이해했어요. 아, 그래서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구나. 정확해요. 민호는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모든 걸 촬영하고 녹음할 거예요. 수진 씨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말이에요. 할머니는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민호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과도 연락해놨어요. 정말? 네. 제가 아는 형사가 있거든요. 이미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민호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역시 전문가구나. 그럼 언제 시작할 거야? 민호는 시계를 보았어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할게요. 수진 씨가 지금 할머니를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적당한 때에 나타나는 거죠. 할머니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드디어 수진이한테 복수할 수 있는 거구나. 네. 하지만 할머니,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민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진 씨가 아무리 화나게 해도 참으셔야 해요.
우리 계획이 성공하려면 끝까지 연기해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평생 참고 살았는데 조금 더 참지. 그 대신 나중에는 제대로 복수하자.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수진 씨가 상상도 못할 복수를 해드릴게요. 오후 1시 두 사람은 본격적인 작전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치매 환자 연기를 연습했고, 민호는 촬영 장비를 점검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이제 수진이를 혼내줄 시간이야. 드디어 할머니의 복수가 시작될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민호와 할머니는 작전을 시작했어요. 먼저 할머니 집 근처로 돌아갔죠. 할머니, 저기 보세요. 민호가 가리키는 곳에 수진이 있었어요.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길을 잃으셨나 봐요. 혹시 보신 분 없으세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었죠. 저런 나쁜 년. 할머니가 중얼거리자 민호가 말렸어요. 할머니, 아직은 참으세요. 저 모습도 다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민호는 소형 카메라로 수진의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쓸 증거예요. 30분 후 수진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민호와 할머니는 조용히 집 뒤편으로 이동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민호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두고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지하 방으로 가서 수진의 전화를 들었죠. 여보세요, 준석 오빠? 수진이 할머니 아들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을 아직 못 찾겠어요. 이상해. 치매 걸린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누가 데려간 건 아닐까? 설마. 누가 데려가겠어요? 어머니한테 그럴 사람 없잖아요. 수지는 짜증이 나는 듯 했어요. 빨리 찾아야 해요. 시간이 없다고요. 알아. 가. 내가 더 찾아볼게. 전화가 끝나자 수지는 또 다른 번호를 돌렸어요. 선생님, 저예요. 박수진. 정신과 의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환자가 잠깐 없어졌는데 곧 찾을 거예요. 진단서는 미리 써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빨리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민호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할머니에게 보고했죠. 할머니, 다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데? 준석 씨랑 의사랑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빨리 할머니를 찾아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나쁜 것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민호는 할머니에게 작은 장치를 보여줬어요. 이걸 할머니 옷에 달아드릴게요. 이게 뭔데? GPS 추적기와 녹음기예요. 할머니가 어디에 있든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할머니는 신기해했어요. 요즘 기술이 참 좋구나. 네. 그리고 이것도 드세요. 민호는 작은 알약을 꺼냈어요. 이건 뭐야? 비타민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거예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이걸 드시면 30분 후에 약간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져요.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약도 있어? 네. 연기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몸에 해롭지 않아? 민호는 안심시켰어요. 전혀 해롭지 않아요. 30분만 효과가 있고 끝나요. 할머니는 민호를 믿고 약을 먹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가 집 앞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세요. 그럼 수진 씨가 발견할 거예요. 민호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수진 씨의 모든 행동을 기록할 거거든요. 20분 후 약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실제로 조금 어지러워했어요. 민호야, 정말 어지럽네. 괜찮아요, 할머니. 잠깐이면 돼요. 이제 집 앞으로 가세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였죠.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가 큰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집이 어디 있지? 집 안에서 수진이 소리를 들었어요.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왔죠. 어머님,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수진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죠. 당신 누구예요? 할머니가 수진을 못 알아보는 척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이, 누구죠? 할머니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약 효과까지 더해져서 정말 치매 환자 같았거든요. 수진은 속으로 기뻐했어요. 드디어. 완전히 치매가 걸렸네. 어머님, 집에 들어가셔야죠. 수진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민호는 멀리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형 카메라로 계속 촬영하면서요. 이제 시작이야. 수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드디어 수진의 본색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수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밖에서 보여준 걱정스러운 표정은 사라졌죠.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할머니를 소파에 앉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죠. 할머니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님 집이에요. 잊으셨나요? 수진은 짜증이 나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준석 오빠. 어머님 찾았어요. 네, 집에 계세요. 그런데 수진이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할머니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빨리 와보세요. 이제 정말 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어머님, 목 마르시죠? 물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수진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할까봐 걱정됐어요. 과연 수진은 물컵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어요. 작은 약병에서 알약을 꺼내서 물에 타는 것 같았죠. 저게 뭐지?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연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수진이 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물이에요? 네, 갈증 나시죠? 수진이 할머니에게 컵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물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직 안 목말라요. 할머니가 거절하자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 네, 치매 약이요. 꼭 드셔야 해요. 수진이 강요하는 듯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석이 들어온 거였죠. 어머니,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세요? 준석도 걱정하는 척 연기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당신 누구세요? 할머니가 준석도 못 알아보는 척했어요. 준석은 수진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정말 심각하네. 그러게요. 저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수진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준석이. 준석이, 누구죠? 할머니의 연기에 준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치매가 심해졌구나. 수진아, 병원 연락했어? 네,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수진과 준석은 할머니가 듣는 앞에서 대화했어요. 마치 할머니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어머니 통장은 어디 있지? 서랍에 있을 거예요. 준석이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수지는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실 거예요. 어디로요?
좋은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수진의 말에는 섬뜩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준석이 통장을 들고 나왔어요. 찾았다. 예금이 꽤 많네. 얼마나요? 2억 정도 될 것 같아. 두 사람은 할머니 앞에서 돈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숨겼죠. 집까지 합치면 8억은 될 거야. 빨리 처리하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수진이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의사 선생님 오셨나 봐. 수진이 문을 열러 갔어요.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수상했죠. 환자가 여기 계시나요? 네, 저기 계세요. 의사는 할머니를 대충 보더니 말했어요. 아, 상태가 심각하네요. 즉시 입원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가짜 의사라는 걸 직감했어요. 제대로 된 검사도 안 하고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럼 지금 데려가시는 건가요? 준석이 물어봤어요. 네, 빨리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가짜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호를 믿고 연기를 계속했죠. 저 집에 있고 싶어요. 할머니가 약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이 더 좋아요. 수진이 가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서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수진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죠. 싫어요. 무서워요. 어머님, 괜찮아요. 좋은 곳이에요. 준석도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죠. 그럼 짐 싸드릴게요. 수진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죠. 등기부등본, 도장, 통장. 모든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민호는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형 카메라와 도청기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완벽해. 이제 결정적 증거가 다 모였어. 드디어 수진과 준석의 진짜 모습이 모두 드러났어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명확해진 거죠. 이제 민호의 진짜 복수가 시작될 때였어요. 오후 4시 수진과 준석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거부했죠. 싫어요. 집에 있을래요. 어머님, 치료받으셔야 해요. 수진이 억지로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척했어요. 어머님! 준석이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가짜 의사가 할머니의 맥을 짚어봤어요. 약간 쇼크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 데려오세요. 의사는 얼른 자리를 뜨고 싶어 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럼 내일 다시 오시는 거죠? 수진이 확인했어요. 네, 내일 아침 일찍 오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수진과 준석은 실망했어요. 오늘 처리하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하자. 어차피 하루 차이야. 준석이 수진을 달랬어요. 두 사람은 할머니를 방에 눕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소곤거리며 대화했죠. 내일 아침에 병원 보내고 바로 집 매매 계약하자. 벌써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6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대. 수진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통장 정리도 해야겠네. 응, 내일 은행부터 가자. 어머니 도장도 가져와야 하고. 준석도 돈 생각에 신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많이 안 들 거야. 어차피. 준석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수진이 막았어요. 쉿, 어머님이 들을 수도 있어. 하지만 두 사람은 할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실제로는 할머니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도요. 할머니는 방에서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특히 준석의 배신감이 더 컸어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저녁 7시 수진과 준석이 외출했어요.
어머님,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혼자 있지 마시고 푹 쉬세요. 수진이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방문은 밖에서 잠갔죠. 할머니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두 사람이 나간 후 할머니는 창문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미리 민호와 약속한 신호였거든요. 10분 후 민호가 조용히 집에 들어왔어요. 반지하 입구로 들어와서 할머니 방으로 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야, 정말 힘들었어. 할머니는 민호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어요. 민호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모든 걸 다 촬영하고 녹음했어요. 정말? 그럼 이제 증거가 충분한 거야? 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민호는 자신만만했어요. 가짜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하는 것까지 다 잡혔거든요.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이제 끝인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진짜 시작. 네. 지금까지는 증거 수집이었고, 이제는 복수할 차례예요. 민호는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수진 씨의 과거 범죄 기록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늘 촬영한 영상들까지 합치면 화면에는 수진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 살해 의혹, 두 번째 남편 살해 의혹, 그리고 오늘의 할머니 재산 갈취 시도까지. 와, 이 모든 걸 내가 조사한 거야? 할머니는 민호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네, 6개월 동안 차근차근 모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 아는 형사님이 계세요. 민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내일 수진 씨가 할머니를 병원에 보내려고 할 때, 그 순간 경찰이 나타날 거예요. 할머니는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그럼 수진이가 현장에서 잡히는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준석 씨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될 거고요. 민호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내일까지 조금 더 참으셔야 해요. 수진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지. 그런데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연기하시는 거 보니까 배우가 따로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 저런 짓을 하다니. 할머니 준석 씨도 수진 씨에게 속은 걸 수도 있어요. 민호가 위로했어요. 나중에 진실을 알면 후회할 거예요. 할머니는 민호의 말에 조금 미안을 받았어요. 그래도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어미를 배신한 건 사실이니까. 밤 9시 수진과 준석이 돌아왔어요. 술을 마시고 온 것 같았죠. 내일이면 끝이야. 6억이면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흥분해서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할머니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참을 만했죠. 민호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할머니, 내일 아침까지만 조금 더 참으세요. 그럼 수진 씨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할머니는 민호를 믿었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민호의 능력을 충분히 알았거든요. 응, 내일이 기다려진다. 수진이 얼굴이 어떻게 될지. 드디어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될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진과 준석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내일 아침이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7시 수진과 준석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할머니를 병원에 보내고 재산 정리를 할 생각에 들뜬 상태였죠. 자, 오늘 다 끝내자. 응,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두 사람은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오늘 좋은 곳으로 가셔야 해요. 수진이 할머니를 깨웠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애정이 없었죠. 어디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불안한 듯 물어봤어요. 병원이에요. 치료받으러 가는 거예요. 준석이 거짓말로 답했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계속 연기했어요. 병원 싫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어머님, 거기가 더 좋아요. 수진이 강제로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의사 선생님 오셨나 보다. 준석이 문을 열러갔어요. 어제와 같은 가짜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수진이 거짓말했어요. 그럼 즉시 이송해야겠네요. 가짜 의사는 대충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어요. 준비하세요. 할머니는 두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정말 가야 해요? 네, 어머님. 꼭 가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짐은 필요 없어요. 병원에 다 있으니까. 가짜 의사가 말했어요. 그럼 바로 모시고 가죠. 준석과 수진이 할머니를 양쪽에서 붙들었어요. 강제로 끌고 가려는 듯했죠. 싫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죠.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수진이 할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왜 이런 짓을? 순간 수진과 준석이 놀랐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이상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하지만 수진은 곧 생각을 바꿨어요. 일시적으로 정신이 든 것 같네요. 치매 환자들이 그래요. 가짜 의사가 거들었어요. 빨리 모시고 가야겠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연기를 했어요. 준석아? 내 아들아. 엄마를 왜 버리려고 하니? 준석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수진이 준석의 팔을 꼬집었죠. 오빠,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 와서 감정적으로 굴면 어떡해요? 준석은 다시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병원에서 좋은 치료 받으세요. 할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았죠. 자, 그럼 가시죠. 가짜 의사가 할머니를 일으켰어요. 그때 할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잠깐만.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님? 수진이 짜증스럽게 물어봤어요. 내 재산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세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통장에 있는 돈, 그거 다 내가 가져가려고 하지?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고 집도 팔아서 돈 나눠 가지려고 하고. 준석도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난 다 알아. 너희가 뭘 계획하는지. 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인지. 수진이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아, 내가 전에도 이런 짓 했지? 다른 시어머니들한테도.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리고 준석아, 너도 공범이지? 보험금 타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 준석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폭로는 계속됐어요. 가짜 의사까지 데려와서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했지? 가짜 의사도 당황했어요. 이상하네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그때 수진이 갑자기 본성을 드러냈어요. 아, 짜증나. 이제 들킬 대로 다 들켰네. 그래, 맞아. 내가 다 계획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 미리 보내드리는 게 뭐가 나빠?
돈도 쓸 줄 모르면서 혼자 꽁꽁 싸매고 있기만 하고. 할머니는 수진의 진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 정말 악마구나. 악마든 뭐든 상관없어. 수진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어차피 오늘 정신병원 가면 끝이야. 거기서 약물 과다 투여로 죽으면 그만이고. 준석도 당황했어요. 수진아,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지 마. 뭐가 노골적이야.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 수진이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다 아신다니까.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가 다 자백해줘서 말이야. 순간 수진과 준석, 가짜 의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한 거죠. 설마.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 치매 안 걸렸어. 다 연기였어. 뭐라고?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녹화됐어. 할머니가 옷에서 작은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이런. 수진이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들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그 뒤로 민호도 따라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수진과 준석, 가짜 의사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체포영장에 의해 박수진, 김준석을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또한 의사면허 위조죄로 이민수도 함께 체포합니다. 수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이건 함정이야. 불법 촬영이라고. 하지만 민호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모든 촬영과 녹음은 할머니의 동의하에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 허가도 받았고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할머니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수진과 준석, 가짜 의사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받고 있었죠. 할머니와 민호는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담당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민호가 안심시켰어요. 수진 씨는 과거 살인 혐의까지 추가로 조사받을 예정이에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다른 시어머니들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거든요.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분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수 있을 거고요. 민호의 말에 할머니는 위로받았어요. 한편 조사실에서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연기하는 줄은. 6개월 동안 계획했다고요? 그 세입자가 탐정이었다고요?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처음부터 들통났다는 걸. 처음에는 정말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수진이 변명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과거 2번의 시어머니 사망 사건도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백한 내용도 다 녹화됐고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른 조사실에서 준석은 후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한테 어떤 얼굴을 들고 봐야 할지. 준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가 자꾸 부추겼어요. 어머니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지만 형사는 냉정했어요. 그래도 친어머니를 배신한 건 사실이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떨궜어요. 가짜 의사 이민수도 자백하고 있었어요.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요. 수진 씨가 200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할머니를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단순히 가짜 진단서만 써주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명백한 범죄였어요. 오후 3시 모든 조사가 끝났어요. 할머니와 민호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고마워, 민호야.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통쾌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할머니 준석 씨도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민호가 위로했어요.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오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 만에 평화로운 집이었어요. 민호야, 이제 어쩌지? 뭐려? 수진이도 잡혔고 준석이도 감옥 갔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있었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게. 내가 있구나.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런데 민호야, 이제 뭐 할 거니? 저요? 계속 이 일 할 거예요. 탐정 일 말이야? 네. 할머니처럼 억울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그래, 착한 일이구나. 할머니도 도와주실 거죠? 내가? 뭘 도와? 연기 실력이 정말 대단하셨잖아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드릴게요. 할머니도 웃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할 일이 생겼네. 저녁 6시,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호야, 밥 먹자.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안 돼. 오늘은 내가 해야지.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어요. 수진과 준석에게 복수도 했고, 민호라는 든든한 가족도 생겼거든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마음 편히 해서 그런가 보다.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민호가 문을 열어봤어요. 기자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KBS 뉴스입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진 거였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민호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해야지.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라고. 할머니는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어요. 수진이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 다른 할머니들도 속지 말라고 알려야지. 기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연기를 생각하셨어요? 연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할머니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우리가 해낸 거 맞지? 네,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는 이제 자유예요. 민호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밤 9시,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아무도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 안전한 집. 그리고 옆에는 민호가 있었어요.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고마워, 민호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것이었죠. 3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죠. 민호는 더 이상 반지하 세입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였죠. 민호야, 아침 먹자. 네, 할머니. 금방 갈게요. 이제 두 사람은 진짜 할머니와 손자 같았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죠. 오늘 법정 가는 날이죠? 민호가 물어봤어요. 응. 드디어 수진이 판결 나는 날이야.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오전 10시 두 사람은 법정에 도착했어요.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와 있었어요. 할머니의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떨리세요? 아니야. 이제 무섭지 않아? 할머니는 당당했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 박수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준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15년이나 감옥에 가게 된 거였어요. 과거 시어머니 살해 혐의까지 인정되었거든요. 준석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뒤늦은 후회의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기도 했죠.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와 민호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원하기보다는 안타까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요. 기자들은 할머니의 깊은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믿되 너무 순진하게만 믿지는 말고요. 할머니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민호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 할머니도 정말 용감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일 당할 줄 몰랐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었어요.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진짜 내 손자 같아. 저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생각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민호가 문을 열어보니 이웃 할머니들이 와 있었어요. 정심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다들 어쩐 일이세요? 언니 소식 듣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웃 할머니들은 정심 할머니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정말 용감하게 잘하셨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세상이 참 무서워졌어요. 가족도 믿을 수 없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끼리라도 서로 챙겨줘야 해요. 할머니들은 서로 도우며 살기로 약속했어요. 저녁에 이웃들이 돌아간 후 민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좋은 일 하나 더 하신 것 같아요. 뭔 말이야? 다른 할머니들도 각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다들 조심하실 거잖아요. 할머니는 민호의 말에 뿌듯해했어요. 그러게.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네. 물론이죠.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밤 8시, 할머니는 민호에게 제안했어요. 민호야, 우리 탐정 사무소 차리는 게 어때? 정말요? 응. 너도 혼자 하기 힘들겠고, 나도 도와줄게.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탐정 일을요? 왜 안 돼? 내가 연기도 잘하잖아.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웃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결정. 두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어요. 사무소 이름은 뭐로 할까? 정심탐정사무소는 어때요? 좋아. 할머니 이름으로 하자. 한 달 후 정말로 탐정사무소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의뢰인들을 상담하고 민호는 현장 조사를 담당했죠. 첫 번째 의뢰인은 60대 아주머니였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쳐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의 전문적인 조언에 의뢰인은 감탄했어요. 6개월 후 정심탐정사무소는 유명해졌어요. 특히 가족 간의 갈등 해결에 전문성을 인정받았죠.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민호야, 행복하다. 저도요, 할머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그러게요. 인생 참 신기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한 가족을 도와줬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다. 민호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고마워, 인생아.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72세에 새로운 직업을 가진 할머니. 그리고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민호. 할머니의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였어요.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와 민호의 따뜻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웃이 때로는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